네, 설 연휴 맞아 극장가 찾는 발길도 늘어날 텐데요. 이번 설에 어떤 영화들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을지 최강희 영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무래도 설 연휴 극장가는 대목인데요. 네네. 어떤 영화들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년 같으면은 이제 설 연휴가 대목이다 보니까 개봉작들이 많이 이게 몰리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이 분산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올해는 또 피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피했군요. 네, 오히려 예. 개봉작들을 피하다 보니까 예. 검사외전 쿵푸팬더의 그 2파전 양상으로 이제 굳어지고 있는 예.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우리나라 여행사가 아니죠. 그 영화 관계자들은 좀 안타까워하겠네요. 이때 개봉을 했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소신 지원을 한 영화가 지금 독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예.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작품들이 개봉을 하는지 소개해 주시죠.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겁니다. 200만 명이 넘었는데 이미 한 주 전에 개봉해서 이제 기선제압에 성공한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쿵푸 팬더 3가 연휴 기간까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그 한국 영화 두 편이 개봉하는데요. 황정민 씨, 강동원 씨가 호흡을 맞춘 검사외전이라는 영화가 아무래도 설 연휴에 가장 높은 기대를 모으는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쿵푸 팬더가 뭐 예상대로 선전을 하고 있는 거군요. 예. 네, 근데 쿵푸 팬더 3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예. 지금 검사외전이 훨씬 더 큰 흥행세를 보이고 있죠. 조금 이따가 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손예진과 대만 배우 진백님이 주연한 한중 합작 영화가 있습니다. 나쁜 놈은 죽는다라는 예, 나쁜 놈은 죽는다. 제목의 영화인데요. 그 강지규 감독이 제작을 맡고 예. 중국 감독 손호가 연출을 맡았습니다. 예. 한국과 중국이 손을 잡은 코믹 액션 영화이지만 관객들의 기대감은 그리 크지 않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귀엽고 앙증맞은 다람쥐들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한 편 또 개봉합니다. 네. 엘빈과 슈퍼밴드 예. 시리즈가 이제 5년 만에 그 속편을 선보이는데 이번에는 악동 어드벤처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역시나 유쾌하고도 귀여운 그 다람쥐 삼총사의 예. 아기자기한 모험 이야기를 펼쳐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만의 거장 감독 하우 샤오시엔 감독의 신작 자객 서분낭이라고 하는 무협 영화도 이번 주에 개봉을 하는데요. 네. 기존의 무협 영화하고 아주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일단 개봉 영화들 쫙 정리를 해주셨고요. 네. 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요. 네. 이번에 기대작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두 가지다. 2파전이다. 쿵푸 팬더 3와 검사 외전. 네. 일단 쿵푸 팬더부터 좀 짚어보죠. 네. 흥행 뭐 잘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어떻습니까? 예상대로 잘 나가고 있는 거죠? 네, 이미 2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고요. 설 연휴에 검사 외전이라는 작품 외에 이 작품이 굉장히 큰 흥행을 펼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슈렉이라고 하는 영화 잘 아시죠? 그럼요. 그 영화를 제작했던 드림웍스의 야심찬 애니메이션 시리즈입니다. 쿵푸의 고수가 된 주인공 포 이제 동료들에게 쿵푸를 가르치려는 사부의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이제 가르치는군요. 네네. 근데 이것도 뭐 얼렁뚱땅 사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자신의 친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팬더들이 어울려서 하는 팬더 마을을 찾게 되죠. 네. 이런 가운데 모든 쿵푸 마스터들을 제압하면서 전 세계를 위협하는 악당 카이가 등장해서 포의 스승을 역시 가둬버리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포는 다시 한번 이 강력한 악당과의 한판 승부를 펼친다. 이런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영상으로도 지금 아빠인 것 같죠? 좀 네, 그렇습니다. 친아버지예요. 예. 친아버지예요. 근데 예. 서로 처음엔 못 알아봅니다. 그렇군요. 네. 5년 만에 찾아온 속편입니다. 뭐 전편도 흥행에 성공을 했고요. 이번에 한국계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편들과 마찬가지로 한국계 애니메이션 감독, 여성 감독입니다. 네. 여인영 감독이 연출에 참여를 했고요. 또 한국에서 내한 홍보 활동을 했죠.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을 해서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그 잭 블랙이 그 주인공 포의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이 밖에도 안젤리나 졸리라든가 뭐 더스틴 호프만, 성룡 같은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목소리 연기를 펼쳤습니다. 다만 그 느리고 먹성적으로 소문난 팬더가 쿵푸 고수가 된다는 설정, 이거는 1편, 2편까지는 좀 참신했는데 네. 3편에 와서는 약간 그 참신함이 이제 좀 증발돼 버리고요. 예. 좀 정신없는 소동극이 쉴 틈 없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뭔지 모를 좀 지루함이 유발된다는 게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입니다. 그래도 뭐 어린이들은 상당히 재미있게 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검사 외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 황정민과 강동원이 만났습니다. 이것만으로 뉴스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진짜 흥행 키워드는 바로 이 두 배우의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영화가 개봉하기도 전에 예매율이 이미 70%를 넘어섰고요. 그래요? 네, 예. 그렇다면 100명 가운데 70명은 이 영화를 예매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개봉 나흘째인 오늘 2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200만 명. 네, 이런 추세라면은 아마도 설 연휴 기간 동안 500만 명을 넘는 건 아주 굉장히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 검사 외전은요, 검사가 감옥에 간다는 설정을 통해서 관객들의 호기심을 증폭시키는데요.
그가 과연 어떻게 이 갇힌 감옥에서 세상 밖으로 나간 치원이라고 하는 사기꾼을 활용해서 무죄를 입증하느냐. 네. 이 영화를 스토리를 이끄는 중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황정민, 강동원 사실 믿고 보는 두 배우 아닙니까? 네네. 이 두 배우가 만났습니다. 네네. 과연 평은 어떠실지 개인적인 의견도 좀 붙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두 배우의 이름값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한 그런 티가 납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익숙한 버디 영화의 흥행 코드들을 좀 다소 헐겁게 이어붙인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나름 올 설 연휴 한국 영화 기대작이긴 하지만 네. 영화의 밀도만큼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황정민과 강동원의 조합만으로도 흥미를 갖는 그런 관객들이 꽤 많을 것 예. 분명하죠. 예. 근데 엄청난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퀘스천 마크가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작품 좀 만나봐야 될 텐데요. 네네. 실사와 애니메이션을 결합했습니다. 네네. 엘빈과 슈퍼밴드. 사실 이게 좀 마니아가 많은 영화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떤 영화인가요? 네, 이 엘빈과 슈퍼밴드 시리즈는 실사 영화에 말씀하신 것처럼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결합한 흥미로운 방식을 동원해서 가족 오락 영화로 자리 잡아왔는데요. 네. 다람쥐 삼총사의 귀엽고 앙증맞은 소동극을 통해서 웃음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LA에서 시작해서요, 텍사스라든가 루이지애나, 플로리다까지 이어지는 대륙 횡단 모험극을 펼쳐놓는 가운데 아주 다양하고 유쾌한 음악이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렇죠. 이 영화의 가장 핵심은 음악이니까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음악들을 하는지 어떻게 네네. 귀엽게 표현되는가가 궁금한데 이 영화 어느 정도 흥행 예상하십니까? 이 시리즈의 한국 영화 성적은요, 1편부터 3편까지 대략 50만 명 안팎이었습니다. 50만 명? 예. 그래서 설 연휴 특수를 좀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이번에도 그 정도 관객을 동원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입니다. 예. 1편에서는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조직이 돼서 네. 공연을 하는 거였고 2편은 여자친구들이 나왔고요. 네. 이번에는 어떤 모험들이 펼쳐질지 상당히 궁금한데 자, 예전에 우리 설 명절을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영본색 이런 것들 홍콩 영화였잖아요. 홍콩 무협 영화. 예, 중국 무협 영화 네네. 참 많았었습니다. 이번에도 오랜만에 무협 영화가 우리 영화를 찾았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무협이긴 합니다만 네. 무협이라고 부르기가 좀 애매한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네. 대만 감독 허우샤이센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비정성씨라고 하는 작품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으니까 그 들어봤습니다. 작품을 연출한 감독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대만 배우 서기가 주연한 이 자객 서분랑이라는 작품인데요. 일반적인 무협 영화하고 굉장히 다른 색깔을 보여줍니다. 네. 무협 영화이긴 한데 액션이 그다지 화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사가 상당히 절제돼 있고요. 오히려 정적인 화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무협 영화 혹은 무협 액션 영화를 기대하고 보신다면 상당히 지루하실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예. 하지만 이 무협이라는 장르에 대한 이 허우샤오션 감독의 아주 예.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예. 그런 재해석이 돋보이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협이라고 하면은 사실 무협이라는 것만 가진 컨벤션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네. 관습. 네네. 그런 코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안 그렇습니다. 따라가는 건가요? 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한편의 동양화를 보는 듯한 동양화. 그런 느낌을 이제 선사하고 있는데요. 기둥줄거리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8세기 중국 당나라 시대가 배경입니다. 네. 그 황실 출신의 공주에 의해서 자객으로 키워진 서분남이 검술은 뛰어나지만 인정에 약하다 이런 평가를 듣죠. 그래서 이제 그녀의 고향인 위박으로 돌아가서 하나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 지역의 절도사이자 사촌인 전기안이라는 인물을 암살하라 이런 명령입니다. 예. 근데 어릴 적에 정문한 사이예요.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런 남자를 과연 서분당이 죽일 수 있을까? 예. 근데 머뭇거리는 그런 상황. 그 서분당의 어떤 고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영화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역사상 가장 서정적인 무협 영화. 가장 서정적인 예. 무협 영화. 예. 그래서 흥행이 아주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왜 슬로우 웨스트라고 네. 서부 영화지만 정말 다르게 비꼬은 영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무협이라는 장르 자체가 사실 한국에서는 좀 함을 간 그런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장르이고 예. 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서정적이고 또 정적인 무협 영화다 보니까 일반 예. 관객들은 상당히 낯설게 느껴질 게 분명한데요. 낯선 영화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낯선 영화를 환영하는 그런 관객들에게는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영화들을 살펴봤다면 네. 편하게 이제 안방에서 볼 수 있는 우리
TV로 볼 수 있는 영화들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즐길 만한 영화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한 3편의 영화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 편은 이제 미국 영화입니다. 미스 리틀 선샤인이라고 하는 네네. 제목의 영화예요. 지난 2006년 말에 국내 개봉했던 작품인데요. 시쳇말로 한 콩가루 가족의 여행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 봤습니다. 저 너무 귀여운데요. 저. 네네. 이 가족 구성원 모두 하나쯤 문제가 있는 집안이죠. 예. 근데 이제 이 집안이 막내딸의 어린이 미인 대회에 참석하기로 하죠. 그래서 예. 낡은 버스 하나를 타고 캘리포니아까지 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늘 불협화음을 내던 이 집안이 다시 한번 화합을 하게 되고요. 옥신각신 지지고 볶는다고 할지라도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과정. 이것이 유쾌하면서도 감동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가족에 대한 영화는 특히나 그 일본이 강한데요. 그 두 편의 일본 가족 영화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영화는 일본의 거장 감독인 그 야마다 요지 감독이 연출한 동경 가족이라는 영화입니다. 장성한 자식들을 모두 동경에 내보내고요. 시골에서 한적하게 살고 있던 히라야마 부부가 모처럼 자식들을 만나기 위해 동경에 온다. 이런 설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연로한 부모님을 맞이하게 된 장남과 차녀는 바쁘다는 핑계로 은근히 부모님을 떠안기를 부담스러워하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호텔로 모시게 되는데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영화 속에서 부모님을 가장 잘 보살피고 챙기는 사람은 이 집안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인 막내 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질적인 성공, 자립만이 효도인 건 아니겠죠? 어떤 경우에는 또 굉장히 불효막심한 자식이 가장 네. 효자일 때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살아가든 자기 앞가람을 잘하든 못하든 결국 가족에 대한 일관되고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족의 본질이다.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다마을 이야기가 또 준비되어 있죠. 네, 가장 최근에 개봉한 작품입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바닷마을 다이어리. 가족 영화의 어떤 거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감독인데요. 이 작품은 자매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 없이 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간 네 자매의 아기자기한 이야기가 아주 뭉클한 감동과 여운을 뿜어내고 있는데요. 15년 전에 이제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찾아 떠나요. 네. 그리고 시리에 빠진 어머니도 떠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닷가 마을 오래된 가옥에서 세 자매가 함께 살아오는데요.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 그 장례식에 참석하러 간 길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두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중학생 딸 스즈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스즈가 뭔가 어른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 슬쩍 그 외로움이 감들어요. 네. 의붓동생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지만 배다른 동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의붓동생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세 자매가 스즈에게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세 자매가 이제 네 자매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어머니가 좀 다르고 어머니가 다른데다가 아직은 하고 낯선 언니들과의 생활 속에서 스즈가 자연스럽게 이들의 가족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특별한 자기적인 감동장치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소소한 일상 속에서 이 네 자매가 예.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아주 담백한 연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영화가 아무래도 문화적인 특성도 있고 감정을 좀 이렇게 쌓아가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기대하고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 가족 휴먼 드라마는 한국의 가족 휴먼 드라마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뭐냐면요. 네. 눈물샘을 억지로 쥐어짜는 그런 설정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MSG가 없는 유기농 영화 같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설 연휴 극장 영화 또 안방에서 볼 수 있는 영화까지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최강의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